가서 1등 할 거야. 단연 내가 1등 할 거야. 나는 서울대야. 이렇게 미리 생각한 애들은 거의 못 봤어요. 난 이렇게 공부 잘하는지 몰랐어요. 이 엄마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엄마들이 진짜 많아요. 애가 공부 잘할 줄 몰랐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발견되는 거지. 미리 칠세고시나 이런 것들을 하면, 저도 의대반에 가서 미적분을 하잖아요. 엄마는 어떤 기대가 있을 거냐면, 얘가 미적분까지 초등 때 다 끝냈는데 가서 공부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했다고 생각해. 그치. 그래서 얘가 당연히 1등하고, 얘는 영재교육원도 다녔고 다 섭렵했어. 그러니까 가면 1등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애들이 잘하지 않아요. 이런 애들이 잘해요. 이런 애들이. 우리 딸도 전혀 안 튀었잖아. 나중에 고등학교 가가지고 거의 완벽할 정도로 점수가 그러더라고.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서울대 간 엄마들의 얘기와 아이들이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그런 거야. 제가 진짜 잘못한 게 3개월, 4개월을 월 150만 원씩 주고 선생님을 붙여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은 영재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우리 아이같이 수학의 기초가 하나도 없는 애 보면 어떻겠어요? 한심하지. 애가 거기만 갔다 오면 울어요. 연필 잡는 것부터 기본이 안 돼 있다고 그래. 노트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얘 일거수일투족을 다 구박하는 거야. 그걸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 선생님 잘못이 아니라 제가 잡돌이를 하라 그랬어요. 얘를 그냥 잡아 족치세요 이랬어요. 그게 진짜 시행착오예요. 수학을 너무 싫어하게 됐어요. 그게 트라우마인 거예요. 한 번도 공부 때문에 혼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처음으로 공부 때문에 선생님한테 모욕적인 말도 듣고 자존심 상하는 이런 것들을 다 겪은 거예요. 3개월 동안. 내가 울면서 저한테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으면 내 머리에서 돌가루가 떨어지는 것 같아, 이래요. 내가 이렇게 돌대가리구나. 그때 딱 자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보내면 안 되겠다. 죄송하다 그러고 그냥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길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딸을 잡아주면 수학을 잘할 줄 알았는데, 이것도 이제 망친 거고, 애는 트라우마만 생긴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 완전히 차곡차곡 하는 학원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6년을 보냈어요. 애한테 어떤 실수를 한 거냐면, 제가 수학을 모르면서 성적만 가지고 애한테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원장님한테 애를 그냥 보내고, 저는 수학을 1도 모릅니다. 그냥 다 맡겼어요. 그리고 저는 일체 애한테 수학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고 그 원장님한테 다 맡겨서 6년을 그 원장님이 이제 끌어안고 애를 봐줘서 고2 때부터는 다 1등급을 받은 거거든요. 그 학원은 그냥 평범한 학원이라서 그냥 한 달에 30만 원짜리 학원이에요. 150만 원씩 써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애를 더 망칠 수 있다. 수학 초등의대반, 칠세고시 이런 게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공부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냥 이게 필요하대. 지금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이래가지고 데려가가지고 제가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걸 극복하는데 한 4년? 5년 이렇게 걸리고 매일 울었어요. 수학 때문에. 매일 울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도 매일 울었어요. 30점이라는 거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가 영재학원이기 때문에 비일비재하게 30, 40점을 받는,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니래요. 근데 그냥 절대적인 수치로 만점에 30점은 너무한 거야. 그게 제가 뭘 몰라가지고 제가 국어는 애를 안 같이 학원을 안 보냈는데, 우리 애가 국문과를 갈 정도로 국어는 그냥 안 틀렸거든요. 근데 제가 국어를 전공을 해서 국어를 왜 가르쳐? 이런 거예요. 근데 수학은 제가 못하니까 큰일 났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국어는 아니 국어학을 왜 돈 주고 보내? 이러거든요 제가. 왜 이게 못 읽어? 이런 거예요. 책 속에도 들어가 있지만 생활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언어가 스미게끔 완전히 고차원적으로 가르쳐 준 거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근데 그냥 흘러간 거지. 엄마가 가진 게 애한테 흘러간 거고요. 엄마가 가진 그 불안, 겁, 수학에 대한 그 공포? 이게 그대로 애한테 흘러간 거예요. 저희는 이제 초등학교 때 군지역에 살았거든요. 학원의 혜택을 별로 받을 수가 없었어요. 수학은 이제 구몬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구몬을 하니까 선생님 오기 전에 과제를 잘해주고 하면 엄마 입장에서는 뿌듯하잖아요. 되게 지겨워하는 거예요. 땡땡이를 막 치고 반복적인 걸 싫어하는 애인 거예요. 너무 지루한 거지. 친구 엄마가 하는 학원에 그냥 보습 학원에 보냈는데 해법 수학 이런 데 있거든요. 저도 잘 모르기도 하고 저도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해법 수학 경시대 이런 거 있거든요. 시험을 보게 했어요. 객관적으로
얘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인지 지원한 아이들 사이에서 전국고 몇 등 이런 게 보이기도 하고 점수가 얼마고 상세하게 분석표가 나오잖아요. 어느 파트가 계산이 안 돼 있거나 아니면 개념이 안 돼 있거나 이제 제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게 다니까 일종의 이제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아이를 판단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조카가 초등학교 4학년 애가 있는데 묻더라고요. 언제부터 공부를 잘했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러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 얘기가 왜 나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때는 남들이 하니까 하는 정도로만 했는데 내가 공부를 해야지 하는 마음가짐이 생긴 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라는 거예요.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얘가 공부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준비가 안 돼 있고 베이스가 안 돼 있는 경우는 후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후행이 나쁜 건 아닌데 자기 나름대로의 약간 자존감? 기가 죽는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현행을 잘해야 되는데 본인이 2학년 1학기 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자사고를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는 이제 군 지역에서 살았지만 중학교는 분당에서 다니니까 갑자기 아이들이 외대부고, 상상고, 민사고 이런 분위기에 있어서 엄마 나 저 학교에 한번 가보고 싶어 이러더라고요. 데리고 다 다녀봤어요, 학교를. 잔디밭이 어떻게 돼 있고 학교 건물이 또 예쁘잖아요. 목표를 줘야 되니까 보고 난 다음에 자기 동기부여나 그때부터는 나도 자사고를 가고 싶어. 이제 그 마음이 생긴 이후로 그때부터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가능하면은 이제 아이가 하고 있는 과정이 비어있지 않게끔 중요한 단원들이 또 있거든요. 비어있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 개인적으로는 중등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등 과정은 누구나 열심히 해요. 중학교 때는 하는 애들은 하고 안 하는 애들은 안 하고 선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냥 후루룩 지나가는 수도 있는데 배우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는 깊이 있게 알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중학교 때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학원을 정해가지고 이제 다니긴 하는데 그 선생님하고의 틀린 문제가 나오면 이제 오답에 대해서 이 개념을 모르고 있는지 뭐가 모르는지 그걸 조금 중점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애가 잘했어요. 되게 잘하더라고요.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서 비어있는 파트가 없으니까 고등학교는 일반고를 나오긴 했는데 왜 외대부고를 안 가는지 자사고를 준비를 했는데 머리 타지게 고민한 시기가 있거든요. 진짜 자사고를 얘가 가도 될까? 그냥 동네에 가까운 학교에 가는 게 맞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 학교 선택하는 거, 고등학교 선택하는 거. 몸이 조금 아팠어요. 아프기도 하고 자사고를 준비를 하고 면접 준비를 하러 다니기도 하고 영어 토플을 다니기도 하고 하는데 그 친구들 사이에서 보면 얘가 봐서는 나는 저렇게까지 저 친구만큼 세지 않고 기숙생활을 하려면 나름대로 조금 멘탈이 좀 세야 되잖아요. 저희는 좀 순한 편이거든요. 쟤랑 같이 학교 생활을 하면 저 정도는 못할 것 같아. 저희 애는 또 집을 좋아하기도 하고 잠도 많고 진짜 잠도 많거든요. 너가 선택을 해보라 그랬거든요. 자사고로 가는 게 낫냐? 그냥 동네에 있는 일반고로 가는 게 낫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긴 한데 얘가 판단을 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넣어줘야지 네가 그렇게 결정했으면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네가 책임을 져야 돼. 본인이 역할이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역할이 또 주어지는 게 있잖아요. 저희 애는 말을 하면 또 지켜야 되거든요. 간다고 했지. 그럼 잘해보자. 들어갈 때는 저희가 우수한 성적은 아니었거든요.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적이 흔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고등학교 딱 되게 되면 과목별로 성적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저는 얘가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요, 사실은. 왜냐면 어떤 과목은 기가 같은 과목, 기술과 가정 과목은 3등급 이렇게 뜨더라고요. 2학년 되니까 이제 학교에서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원탑이래요. 분당 안에서도. 그러면은 잘하는구나.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3학년 되면서 대치동에 한번 가보자 그랬어요. 2학년이 끝날 시점에 본인도 조금 잘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네가 판단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 여기서 좀 잘하는 편인데 대치동은 전국에 있는 잘하는 애들이 다 온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봐보자. 자기 그렇게까지 거기까지 가냐고 하더라고요. 테스트 한 번만 봐보자. 한 달만 다녀보자 그랬거든요. 처음에 가니까 한 중간 정도 하더라고요. 내가 부족하구나. 우물안 개구리였구나.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때부터 쭉
한 선생님하고 한 학원을 정했으면은 1년을 그냥 쭉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3 때는 대치동에서 재수하는 형들, 누나들, 전국에 있는 애들하고 같이 좋은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거기는 이제 주위 환경이 또 받쳐주는 것들 있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집 아들을 인터뷰를 제가 했어요. 기자하면서. 그렇게 만난 거지, 우리가, 그치? 네, 여기 학교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서울대 의대를 일반 전형으로 차석으로 합격한 친구가 있는데, 저는 기자를 오래 해서 선생님들 많이 알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연락이 와요. 좀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 연락을 선생님이 주셔가지고 만났는데 그때 엄마 같이 나왔잖아요. 의대 간 친구들도 꽤 인터뷰를 해보고 서울대 간 친구들은 진짜 많이 인터뷰 해봤는데 엄마들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가서 1등 할 거야. 단연 내가 1등 할 거야. 나는 서울대야. 이렇게 미리 생각한 애들은 거의 못 봤어요. 난 이렇게 공부 잘하는지 몰랐어요. 이 엄마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엄마들이 진짜 많아요. 애가 공부 잘할 줄 몰랐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발견되는 거지. 미리 7세고시나 이런 것들을 하면 저도 의대반에 가서 미적분을 하잖아요. 엄마는 어떤 기대가 있을 거냐면 얘가 미적분까지 초등 때 다 끝냈는데 가서 공부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했다고 생각해. 그치. 그래서 얘가 당연히 1등하고 얘는 영재교육원도 다녔고 다 섭렵했어. 그러니까 가면 1등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애들이 잘하지 않아요. 이런 애들이 잘해요. 이런 애들이. 우리 딸도 전혀 안 튀었잖아. 나중에 고등학교 가가지고 거의 완벽할 정도로 점수가 그러더라고.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서울대 간 엄마들의 얘기와 아이들이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그런 거야.